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옥근의 혼술 7월 2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이 마침내 두 명의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한 사람만 선택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였는데 결국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낙마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교육부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임명을 강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추천자가 다릅니다. 이진숙은 이재명이 부담이 없는, 낙마를 시켜도 일종의 부담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직접 발탁한 것이 아니고 그때 이 조갑재를 만나서 조갑재 전 주표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정규재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본인이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준숙에 대해서는. 그래서 충청권의 모 의원이 추천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으로서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일단 탈락을 시켰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준숙을 낙마를 시키면서 보통 이 장관 후보자들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나서 그만둘 때는 자진 사퇴 형식을 밟습니다. 자진 사퇴. 지명 철회하고 자진 사퇴는 다르죠. 지명 철회는 말 그대로 인사권자가 이재명이 처음에 지명했던 것을 철회를 한다. 그러니까 뭔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명이다 해서 철회를 한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진 사퇴는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결국 뭐 결과는 똑같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이력에 남을 때 지명 철회 당한 것하고 자진 사퇴한 것은 좀 다르죠.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 후보자들이 물러날 때 자진 사퇴 형식을 밟습니다.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을 해서 당신은 도저히 임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진 사퇴를 해달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서 후보자 스스로가 자진 사퇴를 하는데 이번에는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 설득이 안 먹혔다는 거죠. 자진 사퇴를 하라고 설득을 했는데 그것이 안 먹힌 겁니다. 그래서 이진숙은 버티다가 지명 철회를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본인이 노무 표절이나 아니면 자녀의 조기 유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육부총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이지만은 본인의 욕심을 계속 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진 사퇴를 안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지명을 철회를 해버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진숙에게는 더 불명예가 되는 것이죠. 지금 지명 철회를 당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철회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아들였으면은 자진 사퇴 형식이 될 텐데 지명 철회를 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그 전에 이렇게 지명 철회를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한 두세 번 정도 전부 다 합해서 그럴 텐데 어쨌든 이진숙은 지명 철회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강선우도 못지않게 다양한 논란이 있었죠. 그 중에서 특히 보좌관에 대한 갑질 부분. 이것은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하는 데 대해서. 무엇보다도, 민보협,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단, 그리고 역대 회장단이 강선우 불가론을 이야기를 하고,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서, 몇 사람의 보좌관 출신들, 민주당은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좌관 출신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임명 강행에 반대를 했는데도 이재명이 임명을 했죠.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은 본인이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뭐 충청권 의원이 추천을 한 걸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강선우는 이재명이 본인이 직접 선택을 했죠. 직접 선택한 이유가 충성도입니다. 충성도. 그 전에 뭐 대변인 같은 것을 하면서 이재명 지키기에 앞장섰고 사법 리스크가 한창일 때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다시피 단식할 때 이재명이 단식할 때 이부 자리를 이렇게 보살펴주는 상당히 충성심이 강하죠. 충성심이 강한데 일반적으로라면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좌진 출신 국회의원들 또 지금 현역 보좌진들을 자칫하면은 이렇게 큰 반발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현역 보좌진들도 본인들이 지금 갑질을 당하는 그 대상이 되고 보좌진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보좌진들, 뭐 보좌관이든 비서관이든 수행비서든 무슨 뭐 국정 현안을 논의를 하고 그 의정 활동을 하는데
보좌하는 순수한 그런 기능이 아니고 뭐 음식물 찌꺼기나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주고 또 아니면 파리 목숨처럼 언제 잘릴지 모르는 자 이런 상황이 그런 이미지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 갑질을 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강선우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명이 강행이 됐다. 그러면 보좌진들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재명은 그거를 감수를 하고 강선우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좀 하자가 있더라도 본인에게 충성을 하면은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면은 그대로 지켜준다. 앞으로도 지금 이번에 첫 번째 케이스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인사가 있을 텐데 인사를 할 때 본인에게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낙마를 할 지경이 됐어도 본인에게 충성을 다한 인물은 끝까지 지킨다.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진 겁니다. 본인의 측근들에게. 그래서 강선우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재명이 뭐 5년단 징계를 채울지 그 중간에 뭐 재판이 속개가 돼서 뭐 그만둘지 아니면 뭐 탄핵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죠. 어쨌든 앞으로 본인이 집권을 하는 기간에 나에게 충성하는 자는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켜준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띄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역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역풍이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지금 좌파 정권이면 이 갑질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뭐 다 평등하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갑질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본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해서 그걸 그냥 넘겨버렸다는 것이 역풍이 불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보좌진들이 상당히 지금 당장 겉으로 크게 반발을 하지 못하겠죠. 인사권을 다 쥐고 있는 그리고 이 정권 초기에 서서히 퍼른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마음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 나중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는 요런이 붙을 때 이 보좌진들 그리고 보좌진 출신 국회의원들 심지어 행안부 장관 후보자인 그 윤호중도 보좌관 출신이죠. 윤호중이 그 강선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을 했죠. 그 내각 안에서. 그런데 같이 이제 내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국무회의나 여기서도 상당히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흐르게 되겠죠. 보좌관 출신 장관이 된 윤호중 그리고 그 보좌진에 간에 대해서 갑질을 해서 논란이 있었지만은 장관이 된 강선우 같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상당히 어색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은 본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내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강선우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을 하고 이준석은 버티니까는 임명 철회를 해버렸지만 자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그 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인사에서도 다른 인사 아직 인사할 게 굉장히 많죠. 인사에서도 이런 식의 기조를 가지고 간다면은 결국은 이재명에게 충성파들이 초반에는 득세를 하겠지만은 거기에 반대로 소외를 당하는 그룹에서는 장기적으로 반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번 선택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